안녕하세요. 미국 입시 전문 남부 컨설팅의 문성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명문 보딩스쿨 혹은 아이비리그 재학 중이거나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주해야 할 차별 아닌 차별, 불이익 아닌 불이익, 해결 가능한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서 굉장히 도메스틱 학생들과의 차별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요즘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여전히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 입학 과정 매우 복잡하고 홀리스틱 리뷰라는 것이 국제 학생들에게는 미국 학생들보다 추가적인 장벽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입학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경향이 많죠. 실제로 하버드, 예일, MIT 같은 명문 대학교들의 입학 과정은 국제 지원자들에게 최소 5배에서 10배 가량이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들이 좀 분명히 보이고요. 어떻게 본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은 채로 입시를 이어나가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부터 그리고 대학교 입학 과정을 거쳐 추후 졸업 후 인턴십과 취업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지원 시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인 경우 입학 담당자들이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미국 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품질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품을 수가 있고, 이는 입학 과정 자체에서 국제 지원자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추천서 혹은 해당 학교에서의 성적이 공신력이 있는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활동의 기회 제한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편입을 목표하는 친구들,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이 모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민에게만 제공되는 명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우리는 흔히 AMC라는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AMC 출전 후 성적 우수자들은 A미를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USAMO, 저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USAJMO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회들에 대한 참가 제한으로 인해서 국제 학생들이 놓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시민권자 학생이 아니고선 올림피아드까지는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제한 사항이고요. 해당 USAMO를 수상한 학생들 중에서는 실제 MIT나 하버드 같은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 상당히 명문인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학비가 굉장히 악명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 제가 종종 보아왔는데요. 국제 학생들에게는 국내 학생들, 즉 도메스틱, 영주권자, 시민권자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지원의 폭이 좁습니다. 많은 포션을 유학생들에게 배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포션이 극도로 적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조차 망설이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학교별로 할당되어 있는 낮은 유학생 비율이 또 입시의 난이도를 대폭 올려줄 것 같습니다. 아이비리그 및 명문 보딩스쿨 대학들 대부분의 입학 웹페이지를 보시면은 국제 학생들에 대한 할당량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유학생 비율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10%에서 20%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80%에서 90%는 자국민 내지 혹은 영주권자에서 선발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10에서 20%의 사이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극악의 10에서 20%의 할당량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입학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불리하고 입시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UC 버클리랑 UC LA 같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유학생 코어라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그 수 내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아예 제한을 해두고 선발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국 현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로 제한이라는 부분인데요. 유학생들이 미국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F1 비자를 받게 되죠. 해당 비자 스테러스로는 원활하게 페이드 잡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도메스틱 학생들에 비해서는 인턴십이라든지 본인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유펜 등의 대다수의 학교들 신입학 전형만 보아도 페이드 잡이 있었던 학생들이 월등한 합격률을 보여줬던 해가 있었던 만큼 워크 익스피리언스 페이드 잡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리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입시적인 얘기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한 학생들, 취업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유학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러한 학생들도 추후 인턴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그 기회의 폭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학생들이 F1 비자 스테러스에 대한 제약사항으로 미국에서 입시 그리고 취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 동안의 인턴십을 통해 컨디셔널 오퍼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여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된 이유처럼 인턴십을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계약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리한 조건에서 취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불리한 조건 중에 이제 OPT 1년 내지 3년, 스텝은 3년이죠. 해당 기간 동안에 취업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마저도 해당 기간 동안에만 인턴을 클래리컬한 워크만 하고 갈 친구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 정규직 전환까지 염두에 두는 채용은 대다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1B 러터리까지 목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확률이 낮은 러터리이기 때문에 귀국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거나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학생 신분으로서 겪게 될 불합리한 요소들, 불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저희 나무그룹의 모든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기 유학부터 관리형 유학, 보딩스쿨 입시, 대학교 입시,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모든 영역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오는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회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